그래서 그 아이들의 레텔을 잘 합격시켜주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4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준비를 하고 그 영어 유치원 졸업 이후에는 그 빅5 학원을 보내기 위한 또 7세 고시를 준비한다. 아빠는 그러니까 공교육에 입각해서 가자. 엄마는 사교육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학원을 하루에 5시간 다녀야 된다. 사교육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아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이에게 막 구영수 막 다 깔아주고 뭐 피아노, 뭐 태권도, 수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이러지 마라. 이러다가 애 망친다. 애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리면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너네 집 식구들은 학력이 다 낮아서 모르지 않느냐. 엄마가 지나치게 자녀의 교육에만 과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여러분, 그 이수지의 대치맘 영상 보셨을까요? 예, 굉장히 큰 이슈를 낳았죠. 그 내용을 보면은 대치동에 사는 4살 아들을 둔 제이미맘이 그 아이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영재적 모먼트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의 교육에 과몰입한 나머지 자신은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이수지 씨가 착장했던 몽클레어 패딩이 대치맘들 사이에서 이거 민망해서 더 이상 못 입겠다 하면서 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저가로 나오기도 하면서 이수지 씨가 유행 종결자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그 추적 60분에서 7세 고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7세 고시가 뭐냐면 대치맘들이 이제 보통 아이들 영어 유치원에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은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영어 교육을 좀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초등 영어 전문 어학원을 찾게 되는데 인기 많은 어학원이 5개가 있대요. 그 빅5 뭐 어학원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레텔을 잘 합격시켜주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4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준비를 하고 그 영어 유치원 졸업 이후에는 그 빅5 학원을 보내기 위한 또 7세 고시를 준비한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추적 60분에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영 이후에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대치동에 소아정신과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너무 지나친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뭐 틱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그 정신과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 뭐 뇌 가소성 이론에 의하더라도 그 정서적인 뇌를 키우는 것이 그 시기엔 중요하지. 무리한 주입식 교육은 오히려 그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못하도록 해치는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서울의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태북, 남쪽을 태남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태북에 이제 계신 분들의 좀 그 일반적인 성향은 그냥 무리해서 공부할 필요 있냐. 뭐 영어 공부가 소질이 안 맞으면 그냥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 적당히 대학 다니고 돌아와서 가업을 승계해라.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고 유산이 있는데 뭐 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냐. 약간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태남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전문직, 뭐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고 그래서 본인이 학업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시고 그래서 자녀도 명문대 진학을 해서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인 그런 성취를 이루기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나온 것들이 이제 대치맘이라는 키워드가 된 거였거든요. 그럼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초래된 경우에 과연 이혼이 가능할 것인가? 엄마와 아빠의 교육 철학이 되게 달랐던 거예요. 아빠는 그러니까 공교육에 입각해서 가자. 엄마는 사교육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학원을 하루에 5시간 다녀야 된다. 사교육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아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이에게 막 구영수 막 다 깔아주고 뭐 피아노, 뭐 태권도, 수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이러지 마라. 이러다가 애 망친다. 애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리면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너네 집 식구들은 학력이 다 낮아서 모르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막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과도한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어가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부부 사이에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가치관과 철학이 달라서 갈등 너무 지나치게 심하고 관계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유책성은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사실은 뭐 정서학대 수준으로 지나친 사교육을 강요당하면서 많이 지쳐있고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 친권 양육권도 아빠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첫째랑 둘째를 차별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를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제 그냥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첫째만큼은 하면 된다.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느냐. 네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애가 맞느냐. 어떻게 지능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바보 천치냐. 하면서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피곤해서 잠들려고 하면은 분무기로 막 물을 뿌렸대요.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이를 늦은 밤 시간까지 계속 학원 다닐 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를테면은 학교 다녀온 아이를 7시간씩 학원 수업을 받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 12시까지 또 과외까지 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불면증이 막 우울증에 이런 정신과 진단도 받을 지경이 됐는데도 엄마는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 더 열심히 해라.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건 아동학대다. 그러한 사교육이 아이의 신체, 그 다음에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해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엄마가 지나치게 자녀의 교육에만 과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남편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는 뭐 집에 오는갑다 가는갑다 밥 안 이렇게 먹겠지. 그러니까 남편 마치 뭐 하숙생, 약간 ATM기 정도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 가정에서 굉장히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부부관계는 거의 뭐 대화도 안 하고 섹스리스 부부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경쟁 사회가 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사교육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싫은 아이에게 억지로 사교육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조기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봐요. 부부가 사교육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하길 원하기 때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나친 사교육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이에게는 더없이 불행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사교육보다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